반갑습니다. 방금 영상 보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 지난 강서구 주민자치 3년간의 이야기를 조금 돌아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더 좋은 강서구 주민자치회가 됐으면 하는지 이 3년간의 산 증인분들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가자분들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에 계신 정은진 선생님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장산동 교육분과장 정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공6동 주민자치회장 안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화곡 3동 주민자치회장 정규황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등촌 이동에서 환경분과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방화삼동 주민자치 부회장을 맡고 있는 황지태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김산이라고 합니다. 5분 위원님 모두 환영드립니다. 앞에 영상 잠깐 보셨는데요. 굉장히 이제 빨리빨리 지나가긴 했는데 아마 이렇게 예전 기억들이 쑥쑥 지나가실 것 같습니다. 조금 지원하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저 6시간 교육받았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추첨식 있던 장면도 나왔고요. 위원 임원분들 선출하는 장면, 그 다음에 이제 자치계획 수립하시던 그런 과정들, 그리고 이제 의제 발굴해서 주민총회 하시고 나중에 이제 그 실행하시는 장면까지 쭉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황지태 부회장님부터 한번 이제 질문 드려볼게요. 요 과정들 중에 가장 좀 재밌게 즐기셨던 과정이 어느 과정이셨을까요? 이 과정이라는 것보다도 이 자치에 나온 분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자기의 갖고 있는 재능을 갖고 다 나왔을 거예요. 또 포부를 갖고 주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봉사의 정신으로 아마 다들 나왔을 거예요. 우리 방화삼동에서는 모든 분들이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시간을 다 내려놓고 현장에서 나와서 봉사하는 그 모습 봤을 때에는 진짜 아름답고, 이 지역의 주민들이 정말로 이런 모습들을 다 보면서 행복하는 그 모습들을 봤을 때 정말 이 자리가 잘 나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그냥 과정 전체가 다 즐거우셨다. 그 나오는 그 모습들이 예. 그 열심히 나와서 하시는 모습들이 전부 다 행복한 모습,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저 역시 또 거기에 또 뒤질세라, 제가 이 부회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또 분과원으로서 장수사진,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0명 찍어드렸고 올해도 지금 한 60명은 찍어드렸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이렇게 그 찍으러 오시는 분들 그 또 기다리는 그 모습도 보고, 또 자기가 또 이렇게 장수사진을 받아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행복해하는 모습,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게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고선 봉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아마 부회장님은 그 현장에서 실천하시면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아마 가장 그렇죠. 좋아하셨던 것 같네요. 예. 그 다음에는 저희 박은희 위원님, 혹시 어떤 부분이 가장 즐거우셨던지 과정들 중에서?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우선은 마을 안에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이제 즐거웠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치회가 아니었으면 그분들과 만나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연대하고 또 같이 공감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저한테는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소중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사람들 만나서 새롭게 그 인연들 이어가셨던 것들도, 예. 그 다음에 저희 정규환 회장님 또 즐거웠던 과정들. 우리가 지금 1기, 또 2기차 이제 들어와서 주민자치회에서 즐거웠던 일, 적을 쓸 만큼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고, 남이 와서 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방금 옆에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웃과 이웃이 다투지 않고 친분을 돈독히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만큼은 누가 그걸 부인하거나 또 거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 간, 이웃 간의 친분이 매우 돈독해졌다. 더욱더 가까워졌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이제 봉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참 봉사하면서 보람이다. 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배가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하게 그 사람들하고 만나고 이웃들 간에 이렇게 맺어지는 과정들, 예, 되게 즐거우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번에 이제 안준석 회장님, 네. 저도 참신한 다른 대답을 드리고 싶은데,
저에게 있어서도 제일 좋았던 건 지역 주민분들을 더 많이 다양하게 알게 됐다는 겁니다. 사업 개개별의 사업을 놓고 본다면 조금 성공적인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이런 차이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기존에 잘 알지 못했던 주민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협력하면서 서로 새롭게 관계가 형성되어진 것, 그게 가장 보람됐고요. 그래서 제 아들이 요즘 저랑 같이 동네를 다니는 걸 싫어해요. 아빠랑 같이 다니면 인사해야 될 사람이 많다고, 귀찮다고. 네, 그럴 만큼 전에 없이 지역 주민분들과 많은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게 큰 보람입니다. 그 아드님 이렇게 같이 다니면 혹시 몇 살? 지금 고1. 아, 고1이면 그냥도 같이 안 다니고 꼭 그것 때문이 아니라 네, 그냥도 같이 안 다닙니다. 자, 정진 위원님. 네, 저도 영상 앞에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드네요. 처음에 뭐 총회했을 때 뭐 사람이 막 북적북적 했었는데 영상이 점점 가면서 사람이 별로 모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함께 해야 참 즐거운 것이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우장산동 이제 화면에서 찾아내는데 꽃 심었었지, 플로킹 했었지, 혼바위 달인했었지,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참 반갑고 추억에 다시 한번 생각이 나네요. 아마 그 코로나 때문에 이웃들도 만나지 못하게 되면서 그 이웃 밀접하게 만나고 새로 알아갔던 과정들이 특히나 더 즐거우셨던 것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즐거운 이렇게 경험들 하시면서 주민자치위원 되기 전하고 된 후하고 이렇게 좀 바뀌었더라. 안준석 회장님, 나는 동네 사람들 너무 많이 알게 돼가지고 그랬는데 좀 이게 개인적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활동하고 이렇게 바뀌었어 하시는 분 뭐 그런 내용 있으면 조금 이야기해 주실 분 계신가요? 많이 만나고 이러면서 좀 내가 스스로 변했던 점들.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웃음거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세상을 뭐 어디 가서라도 난 살 만큼 살았어요 이런 소리 할 그런 사람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나오면서 내가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지금까지 몰랐던가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마주쳐가지고 어떤 그 기본이 있잖아요. A와 B가 만났을 때는 어떤 인적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이런 것들을 새로 배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분들을 맞추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의 어떤 그 성격도 틀리고 또 살아온 배경 또 현재의 가치도 틀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만나서 우리가 목표하는 주민자치의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내용들을 다 조율을 해야 되거든요.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내가 참을 수 있다는 것, 또 참아야 된다는 것. 참을인자 세경은 뭘 변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이제 크게 발전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쵸. 우리 보통 이제 살던 데로 살면은 비슷한 친구들, 비슷한 사람들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참는 법. 나중에 돈 빌려달라 그러신 다음에 도망가셔도 참아주실 것 같으세요. 네. 다른 분들도 나는 이런 경험이 나를 조금 바꿨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전혀 관심이 없었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이 어떻게 뭐가 바뀌는지도 전혀 몰랐었고 주민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전혀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나와 보니까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거기에 한 일원이 돼서 또 마을에 필요한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해가면서 바뀌어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옆에 위원장님하고 비슷한데요. 그냥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지나쳤을 법한 일들이 이제는 마을 또는 동네 곳곳을 다니면서 이건 어떻게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이게 뭐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제 자신을 좀 발견하게 되는 게 가장 큰 변화였고, 그러면서 예를 들면 뭐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가야 될 상황이 됐을 때 예전 같았으면은 뭐 큰 망설임 없이 더 다른 좋은 지역이 있었으면은 그게 다른 구든 어디든 그냥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치회를 몇 년 하고 나니까 그래도 되도록이면 학원 6동 안에 어디 구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드님도 그러실까요? 아들한테는 이제 아이들 의견 제가 아직 안 물어봤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점 뭐, 예. 행정을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전에는 그냥 뭐랄까 행정이 나를 위해서 뭔가 수혜자처럼 뭔가 일 처리를 해주고 내가 원하는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 생각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만든 지역사회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충분히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뭔가 변화를 시킬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 주민자치를 통해서 많이 느껴가지고 마을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셨다고 했는데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달라진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한마디 할까요? 예. 저도 그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뭐 아무것도 몰랐어요. 동네 가서도. 근데 처음에 시작하는 계기는 이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동네 분들이 참 삼삼오오 모여서 어떻게 그 봉사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이게 저런 모습 굉장히 보기 좋다 라고 했을 때 나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도 저기에 저런 건 아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재능 갖고선 어떻게 좀 이웃분들한테 다가갈 수 없는가를 생각해보다가 요즘에 보니까 사진관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이 핸드폰이 좋아지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하고 조금 많이 관계를 많이 갖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민센터 같은 데서는 전부 다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도시락, 반찬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그런 것도 많이 되게 중단되어 있고, 조금 더 다가가서 좀 이런 걸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장수 사진을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설마 몇 분이나 오실까라고 했는데, 생각보다도 그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안을 70세로 정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한번 해보자. 하게 된 동기가 그렇게 동기가 됐는데 작년 같으면 100명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예약을 더 받을 수가 없어서 올해로 미뤘는데 이런 것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굉장한 어르신들 그 모습, 기쁜 모습 또 처음에는 소감 같은 것도 이제 듣게 됐는데 그 소감을 들 때마다 굉장히 뿌듯하고 정말 나 역시 봉사를 하지만은 뿌듯한 시간이었어요. 왜냐면은 또 장사를 찍으면서 그 사람 한 분 한 분마다 편집을 할 때마다 그 인생이 얼굴에 다 그려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볼 때 이분은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세상이고 그게 다 보여지더라고. 그러면서 저는 그 뿌듯함을 우리 방화 3동 주민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예, 장수사진 하시면서 주민들의 얼굴을 또 읽으셨던 그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제 보면 뭐 즐겁기도 하고 과정 속에서 내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이제 사실 저도 이제 그 강서구 아마 여기 한 번씩은 다 저 보셨을 것 같아요. 왜 여간하면은 근데 솔직히 저는 갔을 때 이렇게 그렇게 즐거워 보이지는 않으셨던 날이 많았거든요. 자, 3년 하시면서 어려웠던 과정들, 어려웠던 일이 있고 어려웠던 과정이 있을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게 주민자치회가 사업으로서 저희가 접근을 하다 보니까 뭐 교육도 막 억지로 받으셔야 됐고 그다음에 막 억지로 계획서도 쓰셔야 되고 나가셔야 되는데 이 주민자치회 사업 과정 중에 좀 특별히 이렇게 어렵고 까다로웠던 부분들이 있으셨으면 어느 과정이 조금 힘드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까다롭고 그랬던 것은 일단 내가 봉사를 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는 굉장히 뿌듯했어요. 근데 이 교육이 내가 또 교육받아 주민자치 들어올 적에도 교육받아가지고 거기에 교육받은 사람 한정 내에서 뭐 50명을 선정한다 이런 까다로움 또 받고 나니까 또 교육이 또 있고 또 무슨 교육받아라 교육받아라 그거 쫓다 보니까 한정된 시간 안에서 내가 이거 봉사를 하는데 그 틈틈이 그 시간을 쫓다 보니까 그걸 또 교육을 안 받으면 또 봉사하는데 제약을 받을까봐 또 내가 시간을 어떻게 쬐서 봉사를 교육을 받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까다롭고 불편했던 것 같아요. 교육이 어느 정도로 많이 있었나요? 처음에 6시간은 이제 의무교육이니까 저희가 조금 뺀다고 치고 평상시에 뭐 1년으로 돌아보시면 몇 시간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교육받으셨어요? 자치 내에서만 교육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교육이 또 기다리고 있더라고. 뭐 혼자 싱글 예, 예. 독고사 같은 거 생명지키기. 그런데 또 이제 그걸 또 이제 하게 되고, 또 교육을 한 이틀 정도 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교육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은 참 몸으로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교육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교육뿐만 아니라 그렇죠. 다른 구나 시에서 네. 하는 교육들과 좀 겹치게 돼서 그렇죠. 예, 많았다. 이게 교육 시간이 너무 많이 아. 할애하는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아마 정확히 우리 주민자치 교육 시간이 1년에 몇 시간 됐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자, 또 다른 분, 또 이런 과정은 좀 나한테 어려웠다, 힘들었다. 저는 이제 3년 동안 주민자치 하면서 느꼈던 점은 이제 주민들이 그냥 일반의 주민이었다가 이제 주민자치위원이 되면서 예산을 이해해야 되고 그것도 예산을 갖고 사업을 기획해야 되고 또 각종 계획서와 뭐 실행계획서가 뭐 1년에 몇 번씩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실행까지 해야 되는 너무 과중한 업무에 힘들어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이제 자치회 임원이 되면 또 책임감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또 임원에게 모여드는 이제 과도한 업무들이 이제 위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또 이제 임원들이 메꿔야 되는 부분에서 또 그렇게 편중되게 과도한 업무가 이제 지워지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마 이제 첫 사업이었고 이제 3년차 되니까 조금 더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좋아지시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주민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사실 뭐 젊은 사람들은 또 마을에 많이 없고요. 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시간적 여유는 되지만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운 이런 것들이 좀 저도 역시도 이제 같이 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이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이제 예산에 대해서 이해하고 기획하고 실행하는 이제 과정 전반이 처음이다 보니까 되게 어려웠다고 하셨는데 굳이 따지자면은 이 중에서도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어느 부분이셨던 것 같아요?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네. 위원님들이 기획 정도까지는 그래도 마을 다니시면서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이 기획만 해서는 일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또 그다음에 실천해야 되는데 이 실천 부분을 사실 많이 어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회의를 하면 항상 회의록이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한 3-4번에 걸친 계획서를 계속 제출해야 되는데 이 계획서 양식도 굉장히 어려워하셨고요. 그리고 돈을 사용하는데 규칙이 어쨌든 뭐 돈을 쓰는 건 규칙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하니까 그런 부분을 지키는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실행하는데 또 개인적인 또 시간을 내야 되는 부분, 뭐 이런 것들, 주민자치회의 위원들이 이런 뭔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이건 선진국형 사업이다. 자신의 개인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하기가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 것들이 좀 어려운 점이에요. 그래도 3년차 되니까 많이. 네, 맞아요. 많이 배웠고요. 네, 이제는 뭐 계획서 하나는 시간에 쓸 수 있을 정도로 되긴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첫 해 때 많이 했던 생각이, 그래, 2년 차는 더 좋아지겠지, 3년 차는 더 좋아지겠지, 2기가 출범하고 3기 뭐 10년 정도 되면 더 좋아지겠지, 이런 희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네, 근데 이제 임기 1년밖에 안 남으셨어요. 이를 어쩌나. 네, 문제는 다음에 꼭 위원이 되신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 예, 또 추첨하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자, 또 다른 분 어려웠던 과정 뭐 전반 다 어렵다고 그러셔가지고. 네. 어려움을 찾다 보면 어려움이 나올 거고 또 즐거움을 찾다 보면 즐거움이 나온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면서 거기에 분명히 우리가 풀지 못할 또 풀어야 될 그런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어요. 또 내지는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즐거움을, 성취감, 이런 것도 또 따라 병행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뭐, 우리 옆에 분이나 이렇게 다 말씀하신 게 공감해요. 똑같이 어려움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각 동이 전북 시범동이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내용들은 거의 어려움도 그렇고 즐거움도 그렇고 유사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어차피 개선은 돼요. 이게 개선은 되는데 빠른 시간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보조금을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하는데 조금 그 스킬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산 처리로 해야 되잖아요. 그 전산 과정도 있고 또 적어도 컴퓨팅이 가능한 분들 또 엑셀이라든지 뭐 한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기가 갖춰져야 되고, 이 봉사자들 50명이라는 그 인재 풀을 가지고 그런 그 스킬을 겸비한 분들을 모셔내기가 이렇게 픽업하기가 되게 좀 힘들더라. 그런 부분은 그 인재풀을 호선이라는 그런 것보다 좀 더 그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어떤 부분의 직무에 대해서 너무 타켓을 두고 말씀드리는데 기능력 가진 분들이 오셔야 된다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어려운 거는 요거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공감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이 있고 또 주민자치 우리 분과원이 있어요. 그죠? 각 분과 예를 들어 뭐 5개 분과 뭐 6개 분과에 그 분과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주민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근데 이게 꽤나 민감해요. 좀 데리케이트한 부분들이 뭐냐, 돈 쓰는 거. 우선 우리가 보조금을 가져와가지고 다과비도 쓸 수 있고 식세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이게 안 돼요. 저분이. 여기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똑같은 이웃이고 똑같은 봉사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주민자치에서 추첨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그 과정 속에서 그런 특히나 먹는 거 쓰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배제 아닌 배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왜 앞으로 그분들이 미래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시거든요. 그러면 현재 가치에서 뭐 이렇게 행정을 처리해 소리밖에 안 돼요. 나부터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먹는 거 가지고 평가를 넣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늘 여러 곳에 가서 주장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형성이 안 되면은 우리가 지금 OECD 10위예요. 200여 개 국가 중에서 OECD 10위 경제 대국인데 앞으로 만년, 천년 갈기 위해서는 주민자치가 활성화가 안 되면 어렵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도보로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 주민자치를 해야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재현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그 섬세한 부분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운영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부분이 제일 참 지금도 애매모호하고 어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조금 더 넓게 지역에서 이렇게 인재를 데려올 수 있게 좀 문호도 개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어렵게 모셔오신 분들 밥은 좀 사줄 수 있게 하자라고. 예, 혹시 뭐 더, 지금 얘기 말씀해 주신 그 동감하면서 이게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 틀려요. 밑에서 주민위원으로서 일하는 거하고 또 분과장으로 일하는 거하고 또 회장이나 부회장님 이런 위치하고는 또 틀려요. 왜냐면은 일단은 분과원에서 일할 적에는 모든 걸 다 옆에서 봤을 땐 다 와서 일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도 다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거기에 반영해서 써야 돼. 예? 예를 들어서 커피락도 한 잔을 뭐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 모습 보면서 커피도 사줄 수도 있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게 제약을 많이 받다 보니까 못 써요. 사줘야 되는 입장인데 베풀어야 되는 입장인데 위에 앉아 있으면은 받는 입장이나 주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재밌게 하면 예산이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은 저 예산 있는데 왜 커피 안 사줘? 또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그럼 위에 있는 사람은 뭐 그 예산을 내가 다 갖는 것도 아니고 해주고 싶어도 그 범위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여기 간사님 하셨던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커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용처를 물어보게 돼요. 이런 데서 조금 불편함은 또 없지 않나.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주민자치 하면서 즐겁고 보람됐던 일로 지역에 있는 여러 새로운 주민분들과 알게 되고 했던 거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것 빼고 다 어려웠어요. 예. 그것 빼고 다 힘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주민자치 해서 좋은 건 그것 딱 하나고 근데 여기서 제가 어렵다 힘들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주민자치가 할 만한 가치가 있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미비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힘들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걸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이게 개선됨으로써 주민자치회가 좀 더 즐겁고 주민들이 힘내서 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행정의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방식에 주민들을 이렇게 끼워 맞추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예. 주민들은 생소한 양식이나 방식으로 뭔가를 자꾸 요구하는데 주민들이 낯선 거예요. 어렵고. 그리고 가장 저는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 중에 하나가 올해 계획을 짜서 총회에 통과시킨 계획을 내년에 수행해야 된다는 거가 저는 좀 바뀌었으면 합니다. 내년 한 치 앞도 모르는데 내년에 지금 계획을 냈던 주민들이 그 위원이 내년에 남아있다는 보장도 없고 또 지금 상황과 내년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지금 생각한 계획은 지금 상황에 맞춰서 계획을 세운 건데 그걸 내년에 실행하라고 하니까 그때 가서는 정작 그 계획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오히려 주민들이 이거 바꾸고 싶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방식 같은 거, 운영 방식이 조금 개선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다양한 위원들이 모이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워낙에 다양한 생각, 다양한 기질, 다양한 스타일의 분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별거 아닌 일로 괜히 설왕설래하는 그런 부분들도 생겨서 간혹 이제 마음 상해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들 실제 일을 진행하는 실행 단계에 있어서 어떤 자신의 전공 분야나 자신이 오랫동안 해온 분야가 아니면 주민분들은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런데 분과에서 회의를 해서 내린 결론은 꼭 내가 낸 의견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보니까 내가 잘 모르는 분야, 내가 낸 의견이 아닌 분야의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다 보면 주민분들이 자연스럽게 소극적이 되어지고 나 그런 건 못해요 이러면서 빠지게 되니까 결국엔 소수 몇몇 분이 너무 과정한 일을 하게 되고 이런 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잘 되어가기 위한 과정으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잘 개선돼서 주민자치회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뭐 몇 분 공통적으로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것들이 이제 예산제에 묶여있는 사업에서부터 올 수밖에 없는 한계들, 왜냐면 그런 양식을 요구하는 것 자체도 이게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서류들을 이렇게 저희가 요청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는 거고 날카롭게 아주 지적을 해주셨고 저는 즐거워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거 말고는 다 네. 힘들었다고 그러시는데 가장 즐거운 그게 나머지를 상쇄할 만했으니까 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옆에서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무슨 일을 이제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족한 걸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실행 사업에 대해서 민하고 관이 이렇게 좀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부분에 관해서 좀 조율이 안 돼서 저희가 이제 무산된 사업도 있어요.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관은 또 민을 또 이해하게 됐고 저도 또 관을 이해하는 그런 부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일이었는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세상을 그리다라는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터널 부분을 조금 더 밝게 하고 싶은 사업을 했는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조금 위험 문제가 따른다고 말씀을 하셔서 실행을 하다 좀 무산돼서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이게 같이 다른 이렇게 기질을 가진 조직이 같이 일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진짜 다양한 주민분들 모이셔가지고 하는 과정들 진짜로 잘 수행해 내신 것 같아요. 아마 처음 있는 일이어가지고 이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정규위원장님 잠깐 이야기 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포굴 주민자치회에서 조금 지역으로 이렇게 좀 넓혀 가보면은 사실은 원래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만든 취지 중에 하나가 어떤 지역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주민자치회가 활동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조금 그랬었거든요. 3년간 주민자치회 활동하시면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하고 뭔가 일을 하는데 지역사회의 다른 단체 혹은 뭐 이렇게 다른 주체들하고 이렇게 협력하셨던 경험이 혹시 있으실까요? 뭐 주민자치회 차원에서도 좋고요. 개별 분과 차원에서도 좋고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조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사회에서 우리 주민자치회 구성 이전에 각 직능단체들이 이제 다 있어요. 각 동마다. 근데 주민자치회 구성 때에 나름 기획을 잘들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체 추천이라는 게 왜 있어야 되지 하고 저도 처음에는 의문을 가졌는데 저도 지금 이렇게 1년차 지나보니까 잘했다. 왜냐하면 각 직능단체에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각 직능단체마다 그 특성이 있어요. 그 활동의 특성이 있습니다. 다 유사한 것 같지만 특성들이 있어요. 새마을 분야에는 분야회대로. 또 뭐 바르게 살기는 바르게 살기. 새마을 뭐 지도자 협의회 이제 뭐 자율방문 이렇게 다 그런 분들이
주민자치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는 야, 이거 동네가 직능단체가 13개, 14개 단체거든? 그럼 14, 15개로 분할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했는데, 그 초기에 이 어느 분이 기획을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잘 기획 잘 하셨다. 그래서 그게 지금 많은 효과를 발휘해요. 뭐, 통친회장 왔으면은, 통친회, 이번에 우리 이런 활동하는데 홍보 좀 해줘요. 아주 신속 완결하죠. 또 호응도도 꽤 높죠. 우리가 이제 정보의 그 비대칭이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서로 생각이 달라지는 게 뭐냐? 정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느 사람은 A의 어떤 내용을 정보가 80%가 들어와 있는데 B라는 사람은 50%안 들어왔다. 그건 뭐예요, 그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보의 불균형이 이제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 그 주민자치에 대한 사업에 관심, 또 앞으로 미래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 이래서 그런 부분은 아주 정말 앞으로 장려할 사항이다. 그러면 이제 회장님께서는 직능단체와의 협력은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저희가 이제 직능단체 이외의 어떤 단체랑 협력했다는 사례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아파트에 보면 이제 어머니회, 요즘은 어머니회라고 그러죠. 옛날에 부녀회, 또 노인회, 뭐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사업을 벌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주민자치에 대해서 이해도 높아지고 또 참여도도 또 어떻게 해서라도 참여하시려고 지금 대기 명단에도 막 올라오시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괜찮다. 앞으로 주민자치가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혹시 다른 사례들 있으실까요? 저희도 대단히 큰 어떤 협력 사업 같은 걸 한 건 아닌데요. 이제 각 분과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 어떤 특정 대상, 예를 들면 교육 분과에서 아이들을 위한 이런 사업을 한다거나 할 때에는 주변 초등학교 이제 학부모회 같은 곳에 저희가 연결을 해가지고 그쪽 부모님들로 통해서 아이들에게 홍보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참가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학부모님들 몇몇 분은 이제 올해 2021년에 새로 2기 위원 뽑을 때에 또 자치위원으로 들어오기도 하시고 이런 정도의 사례가 있네요. 홍보 효과도 있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 방화삼동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의 복지관이 있어요. 이복지관이 있고 육복지관이 있는데 복지관 사업에 전적으로 같이 협력을 하고 서로 도와주고 또 장소 같은 것도 빌리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은 또 이렇게 주민자치에서도 같이 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같은 우리 방화삼동 주민을 위한 동네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서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복지관이 두 군데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서로 간에 더 밀어주고 이렇게 해서 조금 활성화시키면서 좋은 아이템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복지관하고도 협력하고 계시고요. 이 협력 사례들 지금 단체인데 조금 이제 개인까지 넓히면은 이분들이 사실 분과원으로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분과원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재능들 나눠주고는 하시는데 혹시 그 일반 주민분들이 분과원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좀 좋은 결과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밥이나 커피도 못 사주긴 했지만은 좋은 그런 결과들이 있었는지 뭐 단체 개인까지 좀 넓혀가지고 생각하면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홍담동은 사실 뭐 우리 5개 시범동 중에서 그렇게 특이하게 시범동 활동을 잘했다 이게 말씀드리긴 좀 그래요. 주변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사실이고 아마 5개 동 중에서 제일 밑에서 쫓아가는 그 팔로우 역할을 했는데 특히 저는 우리 그 안준석 그 화곡육동 회장님께 늘 매달렸어요. 뭔가 좀 알려주세요. 뭔가 좀 배우게 해주세요. 또 우리 방화 삼동 역시 마찬가지예요. 조창시 회장님께 늘 이렇게 매달리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선 우리 관내에서 어떤 협조사항도 협조사항이지만 각 동에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또 협조를 받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확장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생겨요. 제가 조금 능력이 부족해서 어떤 이렇게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얼른 좀 그런 부분에 탁월한 분을 우리 동에서 모셔가지고 그런 분을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싶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분과에서 하면 분과 활동 조금 많이 하셨던 그 위원님들이 좀 사례가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일반 주민 참여했던 분과원분들 좀 계신가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화곡 3동 회장님 말씀드리면서 아, 이것도 동마다 좀 다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1기 위원 때 분과원으로 활동한 분들이 3분, 4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저희 동에서는 커피 사줬거든요. 예, 뭐, 한 분과에 한 분 내지 2분밖에 안 계시니까, 분과원이. 뭐, 그 정도 인원이야 뭐 같이 밥 먹고 차 마시는 게 큰 무리는 없었거든요. 동마다 또 많이 사정이 다르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그렇게 작년 1기 때 분과원으로 활동했던 분들은 대부분 2기 때 그 자치위원으로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예. 안 회장님 말씀을 이어서 사실 우리 동은 분과원이 더 많아요. 자치위원님들보다. 그건 80여 분의 분과가 거기가 뭐 말 맞다나 50여 명이에요. 그 분과 자치위원은 2명인가 이런데 분과원은 뭐 70여 명이 다 달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제가 힘들어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분과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어떻게 똑같은 입인데 같이 회의해놓고 슬그머니 자기네들끼리 뒤로 가가지고 밥 먹고 차 마시고 그게 어디 숨겨집니까? 안 숨겨지죠. 그래서 그래도 그분들이 이제 지금은 이해를 하세요. 아, 보조금은 어떻게 타와가지고 어떻게 쓰라고 지금 명문화돼 있구나. 이걸 저희들이 이제 요번에도 저희들 역량 강화 교육 속에 그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교육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도 아, 우리는 이제 다음번에 주민자 지원되면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돼서 많은 그 잡음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사례가 혹시 어느 분과가 그렇게 인원이 문화분과예요. 네, 문화분과가 왜냐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기타 동아리가 있고 또 뭐 오카리나가 있고 하모니카가 있고 무슨 세 개만 되더라도 6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요구 충족을 저희들이 못 해드린 거. 근데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선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 제2의 주민자치 앞으로 미래의 주민자치 위원님들이거든요. 저도 뭐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거 많이 모이는 데는 먹는 게 있어야만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환경국가가 있는데 거기는 한 20명이 넘어요. 왜냐면은 먹는 건 한계가 돼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자기 스스로 나올 찌개 바리바리야 조금씩 뭘 갖고 오다 보니까 뭐 그게 또 잔치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활성화되고 그게 우리 그 분과 5개 분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 활동이 많은 주변을 돌면서 우리 동네 주변을 돌면서 그냥 하나하나 다 점검하고 이런 것도 뭐 워낙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보고해가지고 얘기가 되고 그게 또 사업으로 실행되고. 근데 전 뭐 없는 데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문화분과 같은 경우는 분과원들이 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좀 더 활성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분과는 뭐 요즘에 우리 분과 이렇게 그 자체에서도 예전에는 뭐 받았다 그러는데 회비를 안 만든다고 하니까 못 받게 한다 하니까 그게 이제 그런 즐거움이 좀 뭐 사람이 모였을 때는 좀 먹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바람. 네.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고요. 저희 한 5분 정도 쉬시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시작에서부터 쭉 되돌아보면서 뭐 즐거웠던 과정, 그다음에 어려웠던 그런 과정들, 가장 즐겁게 스스로 내가 어떻게 변했다라는 이야기들, 그다음에 주변과의 협력하셨던 이야기들 골고루 조금 해봤습니다. 이제 과거 했던 거 말고 미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내년도에 이제 좀 코로나도 조금 더 좋아지고 자유롭게 조금 활동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나는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이런 거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특히 이제 4년차 마지막 되시는 있을 것 같은데 꼭 한번 해보고 싶으신 그런 일들이 있으시면은 이야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그 이렇게 보면은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은 것들 하려다 보니까 장소 같은 거, 다과비용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은 진짜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문화예술분과 잠시 얘기했지만은 음악 동아리, 음악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하지 않습니까? 악기 다루는 것도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싶고. 그래야지 주민들이 좀 더 다가와가지고 코로나도 이제 끝나가는 상황이니까 공원에서도 이렇게 모여서 짧은 음악회, 작은 음악회 뭐 이런 거 해서 하는 그런 바람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코로나 마스크 쓰기 전에는 그래도 그런 것도 좀 해봤거든요. 우리 방화삼동 같은 경우에는 한강공원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방화대교 밑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좀 뭐 그 연주하는 그런 것도 좀 괜찮다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좀 잠시 쉬어서 갈 수 있는 그런데 우리 방화삼동에는 산도 있고 강도 있고 공원도 큰 공원도 있고 할 때는 엄청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아요. 아마 밖으로도 나가셔가지고 많은 주민들하고 문화예술 통해서 만나고 싶으시다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주민자치 하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연령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스마트폰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가까운 곳에서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 좀 디지털 리터러시 이야기 많이 네네네. 하고 그렇더라고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거 키오스크 네. 어르신들이 나는 이제 햄버거도 혼자 못 시켜 먹는다고 네. 그러셨는데 그런 교육들 네네. 그런 거는 제가 지금 우리 강서 보건소 너무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가깝게. 근데 제가 이제 네.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거 이번 주부터 또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자치 내에서도 그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장소가 문제겠죠. 장소가 시간 타임으로 딱딱 뭐 만들어진다면 얼마든지 누가 이렇게 요즘에는 뭐 강사도 자치 내에서 하는 것은 뭐 무료로 이렇게 하니까 얼마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서구에 이제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네. 걸 배울 수 있는 데가. 근데 이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마련을 했으면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에서 추진하세요. 네, 하려고요. 하시려고요. 네네네. 하시면 네. 그래서 하고 뭐 싶은 일. 네. 얼마든지 강사들은 많습니다. 네네. 앞으로 저희 화곡육동 주민자치회가 했으면 하는 것. 저희 화곡육동 같은 경우 지금 주민자치회 청사가 지금 옮겨질 계획이에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이제 조금 더 뒤에 새로 지어지는 그 행복주택 그 자리에 층수도 좀 더 높이고 해서 공간이 조금 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좀 바라는 건 주민자치센터 안에 있는 주민자치회관이 좀 주민들에게 상설로 오픈되어지는 문화공간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그 행정 딱 업무 보는 시간에만 오픈을 하죠. 그러니까 저녁엔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이용하려면 통해가지고 허락을 받아야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에도 저녁에 뭔가 하려고 하면 자꾸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저녁에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않고 저녁 시간에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저녁밖에 시간을 못 내는 젊은이들, 직장인들이 소외돼 버려지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강서구청 주변의 화곡육동에는 지금 원룸, 투룸 이런 오피스텔이 굉장히 여러 개 세워지면서 1인 가구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현재 주민자치회관 운영 시스템과 늘어나는 인구의 성비나 연령비를 봤을 때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신청사로 저희가 주민센터가 이전을 하게 되면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 뭐 일정 공간만이라도 좀 저녁 늦게까지 주민들이 편하게 들락거릴 수 있는 그런 사랑방 같은 공간이 좀 되어지고, 그런 공간에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상설로 좀 문화 공연이나 음악회나 영화 상영이나 이런 것들이 좀 꾸준하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긴 시간 네. 열려있는 네네. 쟁취. 화곡육동은 좋은 찬스인 것 같아요. 네네, 새 맞습니다. 건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간을 엄청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아마. 좋은 찬스이면서 동시에요. 주민자치회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공간을 원한다 그래서 다 주질 않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걸 또
협의를 해야 되고 씨름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그 공간 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그 주민자치 회의실 제가 그 마을계획단 할 때 그걸 따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서구청에서 기부 체납받은 그 자리, 그 조그만 공간을 찾기 위해서 마을계획단 할 때 엄청 힘들었습니다. 방송국 하나 거기다가 장비 같은 거 넣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강서구청 새로 신관이 들어오면은 근데 부회장님 구청하고는 상관없고요. 저희 육동청사가 또 따로 이전을 하게 그래요? 됩니다. 예. 오. 구청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예. 좋은 케이스네. 네. 예, 저희 박은희 의원님. 우선은 저희가 첫 해에 이제 주민자치회가 발족하고 나서 의욕도 많으시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10개의 사업을 이제 기획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10개의 사업 리스트를 다 보았더니 대부분이 이제 일회성 사업이라든지 뭐 행사성 사업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이 저는 조금 많이 아쉬웠었거든요. 물론 행사나 사업 일회성 뭐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미 또 전반에 걸쳐서 많이 그런 자원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주민자치회는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일회성 사업에서 좀 벗어나서 좀 정말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올해는 조금 다른 사업을 이제 좀 진행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공감과 주민자치에서 저렇게 예산을 쓰는 게 정말 아깝지 않구나라는 것을 좀 주민들이 알아주는 사업들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또 이제 많은 자원과 사람 인력과 또 노력이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작년부터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보니까 어떤 사업이든 좋은 사업이 주민들에게 주민자치를 홍보하는 가장 큰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이 호응이 좋고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이었을 때는 주민자치가 뭔지도 많이 물어봐 주시고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통해서 주민자치회가 정말 주민들의 대표기구로서 저에게는 또 많은 그 생각의 전환을 줬던 주민자치 활동이었기 때문에 그런 대표기구로서 잘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 너무 큰가요? 네, 어쨌든 항상 늘 그런 크게 뭐 이렇게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 긍정적인 마음으로 여기 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올해 그러면 진행하시는 사업은 어떤? 올해는 저희가 이제 환경분과에서 이제 공유 장바구니 사업을 이제 올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조금 어려워요. 1년 내내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행사는 그냥 그 봄에 한철 하거나 가을에 한철 물론 준비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기획도 오래 걸리지만 저희가 이제 뭐 각 그 마을에 있는 상점을 다니면서 환경 관련 의식 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나마 또 환경에 관련돼서 의식을 갖고 있는 상점을 발굴해서 그 상점에게 공유 장바구니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또 장바구니를 계속 순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들의 환경의식 개선을 하고 이런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이 그 사업을 진행하기가 많이 힘든데 어쨌든 그래도 다 보람을 좀 가지고 내가 뭔가 환경에 관해서 조금 일조하고 있구나. 그리고 취지나 그런 것들을 많이 공감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의식 수준도 많이 올라왔구나 하는 거 더 많이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조금 더 어렵지만 조금 새로운 사업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예산하고 공간을 확 몰빵해드리면 훨씬 더 많이 드린다 그러면은 진짜로 더 많이 해보고 싶으신. 다른 사업이 있고요. 더 해보고 싶으신 거. 그런 거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 해봤고요. 우선은 제 개인적으로는 또 환경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같이 여러 사람과 논의 끝에 만들었던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은 기본의 마음은 주민들이 저 돈 쓰는 게 아깝지 않구나. 그리고 주민자치 사업이 내 생활에 뭐가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많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사업 위해서는 많은 대화랑 논의가 필요하더라. 그 끝에 나오는 게 좋은 사업이라는 이야기 굉장히 깊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업, 새로운 사업을, 그 환경사업, 우리도 했거든요. 폐 현수막 그거 모아가지고, 에코백인가? 그거 만들어서 나눠주고 그랬어요. 나눔에서 끝이 아니고요. 순환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거기 조금 더 포인트가 다르고, 그게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주민들이 그거를 쓰고 돌려줘야지 그 장바구니란 자원이 순환이 돼야 환경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내년 이제 연속 사업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순환을 더 잘 시킬 수 있을까 이걸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하시는 분한테 들어봤더니 지금 현재 환경을 가장 크게 파괴하고 있는 게 에코백 나눠주는 일이래요. 에코백이 굉장히 생산하는데 물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면화
생산이고 탄소 발자국도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나눠주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소수의 에코백을 순환시켜서 지역사회가 끊임없이 쓰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제인 것 같더라고요. 네, 좋은 아이디어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화곡육동하고 그 인구나 또 지역 이런 환경들이 좀 비슷해요. 저희도 사실 이 주민자치라는 거는 아까 우리 옆에 번 말씀하셨지만 수기예요, 수기. 말을 서로 내놓고 그 말을 서로 좋은 거를 찾아내는 합리적 그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수기를 해야 되는데 수기를 하려면 뭡니까?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 각 동의 제일 문제점이 공간이에요. 우리 사무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건 저기에도 다 나와 있고, 사무실에 몇 평이, 사람이, 몇 명이, 이런 게 다 기준화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현재 지금 우리가 짚어봐야 될 문제예요. 지금 지원관 간사 회장이 셋이서 근무하는데 3평, 4평. 원래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 국내 기준에도 환경 기준에도 안 맞고 또 그다음에 해외 나가는 그런 기준에도 안 맞고 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화곡삼동이 그간에 많은 세월을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 합해서 320평의 주민의 공간을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다 모든 분들이 이제 도와주셔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 화곡삼도 이제 거기에 몰입돼 있어요. 우리 마을 전체 주민 22,000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주민들이 앞으로 행복 가치를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아니면 장기적 관점에서 높일 수 있는가 이거를 지금 다 고민해 또 연구해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아까 우리 애로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선 이 서로 간에 이게 토론을 해야 거기에서 뭔가 이게 찾아내야 되는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한다. 주민센터에서. 왜냐 그분들도 6시면 퇴근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회의 몇 번 합니까? 기본이 10번이에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10번만 합니까? 그분들이 6시 이후에 거리가 먼데 10시 부평 이런 데 사시는 데는 10시 이후에나 집에 가신다 이게. 그러니까 그걸 아는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분과장이나 또 그 분과위원님들이 되게 자불안성을 제대로 자기 의사표현을 하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걸 섞어서 하나의 또 의지 도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 장소가 제대로 안 갖춰지니까 제대로 뭐가 나와요? 안 나오죠. 수기라는 그 단어 자체에서 나오는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익은 답, 또 설익은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각동에서 20개 동이 한번 좀 재검해 봐야 되지 않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종일 8시간 근무하는데 적어도 2.5평, 사무실은 평균 2.5평을 1인당 쳐줘야 되거든. 근데 3명인데 3평, 4평 이게 말이 안 되거든. 그런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고 또 미래 가치를 발현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말씀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드릴 말씀 많아요. 아마 이 얘기를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또 나름의 어떤 품평을 하실 텐데 제 얘기가 맞을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주민자치가 제대로 가동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 여기 계신 회장님, 본과위원장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잘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 사무국에서 일하는 양이 이 업무 직무량이 정말 말할 수 없도록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원관 제도가 물론 각자마다 생각이 틀리겠지만 각 동마다 또 차이가 있겠지만 꼭 무슨 지원관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이전에 간사 한 분이 주민자치의 그 직무를 다 소화한다? 이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어려워요. 네, 어렵다면 뭐냐? 제대로 안 굴러간다, 주민자치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나라가 발전되고 지역이 발전되고 이런 걸 요구하신다면은 주민자치 지원관제도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저는 분명히 잘라 말씀드리지만 정치요? 몰라요. 그 세금은 잘 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 저는 주민자치회를 사랑합니다.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여기 오늘 모신 분들이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잘 캐치하셔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 걸 미리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 조금 말씀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 그 다음에 그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지원, 그래서 뭐 지원관님들이 조금 더 존속하셔서, 더 장기간 도와주시면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아마 뭐 꼭 지금 형태는 아니더라도, 아직은 예. 우리 주민자치회가 시범동이 5개 동이 있고 또 확대동이 15개 동이 있는데 다시 강조드릴게요. 15개 동 확대동이 꼭 지원관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얘기는 누구도 저한테 오시라고 그러세요.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어요. 예. 네, 이상입니다. 지원관님들은 지원관 하기 싫다고 도망가고 싶다고, 예, 맨날 그래요, 사실은. 뭔가 그분들 요구 충족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요. 예. 그쵸. 지원관님들하고도 이거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이거 이렇게 앞에다 틀어놓고 보면서.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마지막 질문들인데,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이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지금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안정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예산제도의 개선이 조금 필요하다. 그다음에 뭐 그 예산제도 개선하고 더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조금 더 많은 그런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다까지가 이제 앞서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왔는데, 요 부분은 빼고 이제 다른 쪽에서 방금 이제 여기 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원관 주도가 조금 더 존속이 됐으면 좋겠다. 간사에 대한 어떤 충분한 지원과 역량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처럼 뭐 다른 부분의 이야기들, 뭐 제도적인 것도 좋고요. 지원에 대한 것도 좋고, 뭐건 좋습니다. 다만 예산에 대한 문제랑 공간에 대한 문제는 제외하고요, 이제. 예. 근데 사실 예산하고 공간하고 그거 없으면 할 얘기 없어요. 왜냐면은 할 건 무하게 엄청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나와서 하고 싶은 말, 또 재능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그분들이 나와서 좀 하고 싶어도 공간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얘기, 공간과 예산이 없으면은 진짜 자기 사비 틀어서 할 사람은 없습니다. 건하고 예산은 저희가 당연히 개선해달라는 걸로 이제 집어 넣으려고 하거든요. 1번, 2번으로. 아니, 네. 그 외에는 뭐 우리가 얘기가 뭐 있겠어요? 그것만 있으면 뭐 뭐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당연히 들어가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 그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이건 저도 주민자치회를 제가 하면서 내가 이런 생각까지 해야 돼? 라고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지금 빨리 법제화가 제대로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모든 내용이 의미를 가지려면 빨리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안에 주민자치법이 제대로 들어가서 이게 법적인 근거를 가져야 예산도 요구할 수 있고 공간도 요구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하다 보면, 내가 주민들과 마을 활동을 하기 위해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대정부 투쟁을 해야 되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만큼 이게 자꾸 저는 그쪽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게 좀 힘들고 이게 불편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 쉽게 될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또 발전적으로 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빨리 국회에서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은 주민자치회가 법정단체로서 지위를 가지고 그에 따라서 지자체 혹은 국가가 그 격에 맞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게 하루빨리 필요하겠죠. 저희 안진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누가 보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저희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이 좀 이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네,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주민자치 복지화 단체 좀 소개 좀 시켜드릴게요. 인터뷰 한번 오셔서 해주셔야 되겠네요. 예. 자, 또 다른 분들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이 말은 오늘 여기서 안 하고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자르세요. 대신 여기 계신 분들만 공감해 주시면 좋은 건데, 이 민관협력이에요. 민과 관이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주민자치회가 순항하려면은.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아주 확대동은 아직 그런 것까지는 안 될 거예요. 왜? 지금 몰입을 했으니까 공무원들도. 그래서 이제 우리 시범동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알만한 거 다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때서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나도 알아. 왜 자꾸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래서 민과 관이 잘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각동에서 어떻게 하면 민과 관이 아주 조화롭게 활동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해야 돼요. 노력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동은 아직까지 어떤 갈등 이런 게 만들지도 않고 아직까지는 없어요. 우리 초기에 엄청 크게 혼났거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자치 마을계획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 와류가 있었어요. 지원관 또 밑에 행정에 계신 분들 또 주민자치 위원님들 이렇게 서로 잘 협력이 안 되니까 이 불협화음이 결국은 주민자치라는 그런 발목을 잡을 수 있겠더라. 잘 잡았다. 이렇게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저런 제도 개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주민자치회가 이제 민관이 서로 협력을 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자치의 발전이 빠르게 갈 수 있느냐, 늦게 갈 수 있느냐가 이제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법제화 이야기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관의 협력, 협치, 함께 같이 풀어가는 지역 문제에 대해서 공통적인 이야기 해주시고, 또 다른 필요한 것들 있을까요? 뭐건 그냥, 떠오르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진짜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주민자치가 성공하려면은 더 많은 주민들이 주민자치에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하고, 그리고 또 주민자치 활동이 또 나에게도 연관이 있다고 느껴야 이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주변에는 이제 젊은 엄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젊은 엄마들은 사실 너무 바쁘더라고요. 이제 육아뿐만 아니라 이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마을 안에서 뭔가 있기가 어려운 시간들이 거의 마을 안에서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나 위에 많은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분들이 뭔가 그런 관계를 갖기 어려워하고, 너무 자기 삶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타인을 보지 못하는 부분, 이런 근본적인 고민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걸 어떻게 해결한다는 생각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가 이제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옆집에 사는 몇몇 엄마들만 알고 이제 육아를 했던 저 개인 한 명이 이제 주민자치회를 만나서 다양한 연령층과 또 교류도 하고, 자그마한 이제 실천이 또 이제 마을의 변화를 또 가져올 수 있는 걸 또 제 스스로 경험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분 한 분 또 이런 활동을 경험하시게 되면 또 생각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만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게, 국회 차원의 이야기, 구 차원의 이야기, 우리 이웃 차원의 이야기까지 골고루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정은진 좀, 단순하게 소통이 중요하지 않을까, 서로 간에. 그리고 개인의 욕심을 좀 내려놓고 진심으로 봉사하는 마음, 그런 뜻에서 직책을 조금 없앴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담스럽고 그런 직책이 갖는 똑같은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그런 자격으로 와서 직책이 주어지는 부담감, 서로 간에. 그래서 좀 그런 거는 조금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요즘 실제로 그 많은 조직에서 직책을 없애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적인 리더십들을 개개인이 갖게 되면은 그게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어느 시점에서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유연하게 조직체를 운영하는 것들이 많이 시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일단 뭐 저희 준비된 질문들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 원하는 이야기들까지 너무 풍성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저희 이것으로 마쳐도 괜찮을까? 혹시 이거 한마디는 진짜 꼭 안 하고 가면 오늘 밤에 잠 못 자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없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